그리고 체벌, 저에 대한 징벌 또는 뭐랄까요. 예, 벌을 계속 생각해 주시고. 자, 9일까지 지켜보죠. 다음 뉴스는요? 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와대가 정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돈이 지급된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온 건데요.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수단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요즘. 그죠? 네네. 정경련이 돈을 70억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관련 뉴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요, 돈을 받고 바로 2, 3일 뒤에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다라는 건데요. 정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이들 단체들이 주로 돈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입금 먼저 하고. 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후불 불가능. 입금 먼저 하면 동원하는. 예, 또, 확실하게. 예, 또 하나의 의미는 현금을 바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네. 만약에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일당으로 나오신 분들은 바로 줘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 전문업자를 동원해서 포탈 또는 커뮤니티에 댓글 같은 거 쓰게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죽일 때 쓰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 학원에서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원 학생들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 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처럼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음해성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바이럴 업체들은. 그 업자가 상대 라이벌을 주기 위해서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청와대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업자, 보수단체죠. 예. 보수단체 업자를 고용해가지고 댓글을 다는 여기서는 이제 일당을 받고 나오는 분들이죠. 예.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 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둠의 업자들 하는 방식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거를 이제 재벌들 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그 업자 수준 마인드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역사책이 좀 나오겠죠. 이런 일도 있었단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재 원장 부부의 사업을 위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2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 했다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2015년 9월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이렇게 지시하는데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김 원장 쪽에다가 R&D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하라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박채윤 씨 남매를 만나서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박 씨 남매는 250억 원이라고 쓰여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마련하지 못해서요. 결국은 15억 원 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수석이나 김 비서관이 박채윤 씨 만날 때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동석했던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250억짜리였군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청해하던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던 중동 진출을 시도했었고 한번 실패했고 네, 그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 다 때려잡았잖아요. 네, 국세청, 국정원 다 동원했죠. 굉장히 분했던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덩샤오핑의 딸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국빈을요. 네, 국빈을 그 BIP가 모르게 일정을 바꿔버렸잖아요. 원치도 않았던. 예. 원치도 않았던 서울대 건강검진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라고 하는 일정을.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성형수 시술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 밀어넣었으나 의자에 앉지도 않고 돌아갔다. 네, 황당하죠. 네. 일정을 바꿨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에 이상했던 일들은 이제 서울대 병원장이 왜 전문의도 아닌 김영재 의원을 성형외과도 없는 건강검진센터 생각해 보시면
거기 혈액 검사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센터요. 네, 네. 거기에 성형외과가 없는데 갑자기 그리고 전문의도 아닌데 이분을 외래 교수로 위촉하는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 그때는 뉴스가 단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실을 쓰지도 않는 네.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도 사주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무슨 관계냐. 대통령 관심사항이었던 거죠. 네. 중국에 진출하면 대략 한 250억 정도의 사업이 될 거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R&D 비용을 250억을 측정했다. 예.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 예. BIP가 그냥 가버려서 15억 원으로 줄어든 예, 거죠. 중국 VIP. 예. 예, 예.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보니까 250억 병원 조그만 개인 병원인데 국가에서 250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권이 이 뒤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권은 중동 혹은 중국에 이런 성형 체인점을 진출을 시키는데 이 김영재 의원을 앞세웠지만 뒤에 이권은 최순실 씨가 챙기는 구조 그런 걸 구상했을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여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도 그러면 이 이권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이 사업 때. 네네, 그렇죠. 계속해서 특혜를 봐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비서관 만나거나 이럴 때도 병원장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순방 가서도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일이 이쯤 되면은 김영재 의원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며칠 전에 특검 조사 받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 액수가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어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자, 그럼 일단 중요한 수 중에 제목 정도 언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 안 할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고요. 잠깐만요. 예.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가 아닌데, 당연히 안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소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소유지가 뭐냐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이런 혐의가 있다고. 근데 검찰한테 그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네, 재판에 붙이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예. 그걸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호성 씨 사건 때 그 중요한 증거물들이 위조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소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뭐 복잡한 사건들 이거는 실제 수사를 했던 검찰이 담당자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을 바꿔버리면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또 공소유지가 힘들다. 예,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 쳐야죠.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황 대행이 인사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인사를 해가지고 그 보고선상에 있는 간부들도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특검들을 다른 일로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특검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모른 채 이 사건에 임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서류로만 보던 거랑 사건을 실제로 사람 만나가지고 들었던 거랑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특검 연장이 안 되는 거는 단순히 더 이상 수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했던 것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특검 연장을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네요. 제목 하나 둘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행이 또 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2월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월에요? 예. 이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황교안 대행이 11월부터 한 것 같은데. 네.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냐고 제가 좀 물어봐 주세요.
도발 가능성이 11월에도 높고 12월에도 높고 1월에도 높고 항상 높아요.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인지 그게 뉴스죠. 이제 황간대행에서 나오면 언제 났는지 기자들이 꼭 물어봐주세요. 네. 언제 났습니까? 하고 손 들어가지고 항상 높기 때문에 이분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을 다는 여기서 이제 일당을 받고 나오는 분들이죠. 네. 그러한 여론 조작을 했다 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둠의 업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거를 이제 재벌들 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그 업자 수준 마인드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역사책이 좀 나오겠죠. 이런 일도 있었단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재 확실하게. 예, 또 하나의 의미는 현금을 바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네. 만약에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일당으로 나오신 분들은 바로 줘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하는 얘기고,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 전문업자를 동원해서 포탈 또는 커뮤니티에 댓글 같은 거 쓰게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죽일 때 쓰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체벌, 저에 대한 징벌 또는 뭐랄까요. 예, 벌을 계속 생각해 주시고. 자, 9일까지 지켜보죠. 다음 네. 뉴스는요? 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와대가 정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돈이 지급된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온 건데요.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수단체 상대 학원에서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원 학생들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 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처럼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음해성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바이럴 업체들은. 그 업자가 상대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청와대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업자, 보수단체죠. 예. 보수단체 업자를 고용해가지고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요즘. 그죠? 네네. 정경련이 돈을 70억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관련 뉴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요, 돈을 받고 바로 2, 3일 뒤에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다라는 건데요. 정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이들 단체들이 주로 돈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입금 먼저 하고. 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후불 불가능. 입금 먼저 하면 동원하는. 예.